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투표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결과가 나온 뒤 진 사람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이 합의가 무너지면 선거는 축제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합의를 지탱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 질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선관위를 못 믿게 됐을까? 이건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를 믿지 못한다는 건 결국 선거 결과도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선관위 불신은 정말 음모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선관위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제 결론부터 말하면 둘 중 하나만으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음모론이 불신을 키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론이 커질 수 있었던 건 선관위가 신뢰를 지킬 만큼 충분히 투명하고 단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근거 없는 의심만 문제였던 것도 아니고 반대로 선관위의 실제 문제만으로 지금의 불신이 다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균열 위에 과장된 서사가 더 씌워진 것, 그게 지금의 현실에 더 가깝습니다. 원래 선관위는 헌법이 따로 떼어놓은 기관입니다. 정부가 선거를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계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정권이 바로 지휘할 수도 없게 만든 거죠. 이 구조 자체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기관이 정권의 하부 조직이면 선거는 애초에 공정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독립은 중립을 지켜주지만 동시에 거리감을 만듭니다. 국민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 기관은 독립돼 있다는데 그러면 누가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지? 누가 책임을 묻는 거지? 누가 잘못했을 때 바로 고칠 수 있는 거지? 원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만든 구조가 어느 순간 국민에게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안 보이는 기관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신뢰는 단지 제도 설계로 생기는 게 아니라 보이는 책임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이 본격적으로 커진 계기 중 하나는 부정선거 논란이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QR코드, 투표지 분류기, 전산 시스템 같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묶이면서 선거 과정 전체가 의심의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과 인식의 간극입니다. 법원은 주요 선거무효 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고 투표지 분류기 사용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단편적인 의혹만으로는 선거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누가 언제 어떻게 규정을 위반했고 그게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법원의 기준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선거를 뒤집으려면 구체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와도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의혹을 기각했다는 사실보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의 충격적인 문장들이 훨씬 더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긴 판결문보다 짧은 영상과 자극적인 문장을 더 빨리 기억합니다. 한번 뭔가 수상하다는 감정이 자리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명이 해명으로 들리지 않고 변명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불신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믿는 정치적 세계관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모든 걸 음모론 탓으로만 돌리면 선관위가 저지른 실제 실수를 가리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채용 문제였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기관이 정작 자기 조직 안에서는 공정 채용을 지키지 못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면접 점수 조작, 자료 조작과 은폐 시도 같은 단어는 국민에게 너무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 뽑는 문제도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기관이 어떻게 선거의 공정을 말하느냐는 겁니다. 이건 선관위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의 권위는 힘에서 오는 게 아니라 도덕성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있고 경찰은 공권력이 있고 법원은 재판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결국 우리가 공정하다는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채용 비리 논란은 바로 그 마지막 기반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선거 관리와 채용 비리는 다른 문제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국민은 그렇게 나눠서 보지 않습니다. 공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연결해서 봅니다. 그 순간부터 선관위의 문제는 행정 문제가 아니라 상징의 문제가 됩니다. 보안 논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관위는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보안 점검을 했고
이후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나중에 관련 판단에서 보완이 시급한 사항은 조치가 완료됐고 다수 취약점이 선거 전에 개선됐으며 선관위가 점검 대상 장비를 제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인 메시지는 훨씬 단순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취약점이 있었다. 이 한 문장만 남은 겁니다. 여기서 선관위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보완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심리 문제라는 점입니다. 투표함이 실제로 조작됐느냐와 별개로 국민이 조작 가능성을 상상하게 되는 순간 이미 신뢰는 훼손됩니다. 보완 조치를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음부터 왜 그런 취약점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실제 위험이고 어떤 점은 과장된 주장인지, 무엇이 이미 고쳐졌고 무엇이 남아있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반복해서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선관위는 늘 법률 문장과 행정 문장으로 답하려 했고 여론은 감정의 언어로 움직였습니다. 이 간극이 컸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불신을 키운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책임 구조의 혼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 원리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독립기관을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직접 감찰하면 선거 관리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이 이걸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 선관위는 감사원도 마음대로 못 들여다보는 기관이구나. 그럼 대체 누가 감시하는 거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여기서 선관위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정권의 통제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외부 통제와 검증까지 약하게 보이면 이번에는 무풍지대 기관처럼 보입니다. 독립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보여줘야 하는데 선관위는 그 균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하게 됩니다. 정권이 못 건드린다는 말이 어느 순간 국민 눈에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말처럼 바뀌어 들린 겁니다. 여기에 정치 양극화가 더 씌워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사실 판단보다 정치 성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기면 제도가 정상처럼 보이고 지면 제도가 수상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는 어떤 설명을 해도 절반에게는 이미 불신의 대상이 됩니다. 제도가 정치의 심판자가 아니라 정치전의 전장 한복판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선관위 불신은 음모론 탓일까요? 신뢰 붕괴 탓일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출발점은 신뢰 붕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대한 불신으로 폭발한 건 음모론과 정치적 동원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잘못이 없었다면 음모론은 힘을 얻기 어려웠을 겁니다. 반대로 음모론이 없었다면 실제 잘못이 이렇게까지 선거 전반의 정당성을 뒤흔드는 수준으로 번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경쟁하는 원인이 아니라 서로를 먹고 자란 원인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없다고 말만 반복한다고 신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음모론만 강하게 비판한다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구호가 아닙니다. 보이는 개혁입니다. 채용과 인사 시스템을 외부 기준에 맞게 뜯어고치고 보안 점검 결과와 조치 현황을 더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사전투표와 개표 절차를 일반 시민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설명 가능하게 만들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검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립성을 지키되 폐쇄성으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선관위도 최근 외부 전문가 중심의 신뢰회복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채용 문제와 선거 절차 개선에 관한 권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방향은 늦었지만 필요합니다. 다만 위원회 하나 만들었다고 신뢰가 회복되진 않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선언을 믿지 않습니다. 결과를 봅니다. 누가 책임졌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다음 선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걸 봅니다. 결국 선관위 신뢰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바닥입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욕할 수는 있습니다. 정당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후보를 혐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 자체를 못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정치는 설득이 아니라 동원과 충돌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관위 문제는 기관 하나의 이미지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패배를 견디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선관위를 못 믿게 된 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잘못이 있었고 설명은 부족했고 정치적 불신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보려면 둘 중 하나만 탓하면 안 됩니다.
음모론만 탓하면 선관위는 다시 같은 실수를 할 겁니다. 선관위만 탓하면 근거 없는 선거 불복 정치가 더 커질 겁니다. 정확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선관위를 못 믿게 된 건 신뢰가 먼저 무너졌고 음모론이 그 위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도 결과보다 의혹이 먼저 소비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